그리고 동갑인 남편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친정은 지지고 볶고 평범한데 좀 이상한 물건 하나 때문에 평범하진 않습니다. 저와 위로 2살 많은 언니는 고졸자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딱 붙어 부모 도움 없이 제 살 길 개척해서 둘 다 공무원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전향한데 언니는 머리가 좋은데도 12살 차이 나는 이상한 물건 하나 때문에 날개가 팍 꺾여버린 비운의 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니 초등학교 5학년, 저 초등학교 3학년. 우리는 엄마 배가 평소 보던 똥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추궁하였으나 살찐 거라는 거짓말을 믿었다가 외갓집 갔다던 엄마가 3일 후 난데없이 엄청 못생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바람에 기함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와 달리 똑똑한 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엄마가 필시 동생을 가진 것이 분명하고 게다가 저렇게 우리에게까지 아이 가진 것을 속일 정도면 남자아이일 거라는 추리를 했는데 강보 속에 못난 일을 하는 엄마의 당당한 표정과 아버지의 반색, 특히나 평소와 다르게 엄마를 부축하며 보물단지처럼 대하는 친할머니의 가증스러운 태도 변화를 만든 그것 덕에 언니와 제가 부모는 있으나 없는 것처럼 각자 도생하게 만든 것이죠. 친할머니는 딸이 둘이나 있는 결혼한 지 15년이나 되는 며느리에게서 기어이 아들 손주 보려고 당시 산으로 들로 치성을 올린 보람이라며 스스로를 공치사하고는 귀한 아이 잘 키워내라 명령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직도 할머니 싫어라 합니다. 낳으려면 차라리 일찍이나 낳지. 애는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당시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3학년이면 알 거 다 압니다. 남자애들 멍청한 것 같은데도 또 그 방면엔 엄청난 천재성을 발휘해서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하고 앙숙이라면 앙숙인 감정 안 좋은 깍쟁이 같은 기집애 하나가 어머 너희 부모님 되게 금슬 좋으시다 하면서 푹 하는데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에 안 내지만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뻔했고 전 남동생이 당시 우리 엄마 몸을 빌어 태어난 못된 것 같았습니다. 요놈은 기기 시작하면서 숙제하는 저를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공책에 더럽게 침 흘리는 것은 기본이고 교과서를 박박 찢어대고는 즐거운 듯이 깨르르 웃었습니다. 한날은 숙제하러 온 짝꿍 숙제 공책을 팍팍 찢어놔서 미안하다는 저를 뿌리치고 잔뜩 째려보며 울면서 간 친구는 다음날 숙제 안 한 사람 자진납세 일어나란 선생님의 말에 일어나서는 교실을 떠나가게 울어대는 바람에 저는 마치 동생을 사주해 숙제 방해한 희대의 몹쓸 것으로 찍혔는데 이제 막 숙제 시작하려던 참에다 집에 가서 숙제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가 안 해놓고 저를 완벽하게 한 방 먹이는 걸 보고 저는 이것이 안 되겠음을 확신했습니다. 매번 집에도 안 찾아오냐며 엄마를 귀찮게 하던 친할머니는 이제는 뻔질나게 드나들며 남동생만 챙겼는데 우리 집이 딱히 아들이 필요한 집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둘째거든요. 큰아버지 아들만 둘인데 괜히 큰아들네는 불편하다고 우리 집에다 이러시는 겁니다. 이 역시 어린 제가 느끼기엔 못된 남동생 때문입니다. 어른들 음식 가지고 찌찌하게 구는 것 많이 보고 들으셨죠? 두루두루 예뻐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 더 챙기는 게 아니라 꼭 나머지를 깎아내려서 내가 예뻐하는 아이 돋보이게 하는 거, 그거 가만히 보면 가진 게 없어서 그럽니다. 있는 사람은 얘는 쏘나타, 쟤는 그랜저 이렇게 차별하지 세상 추잡스럽게 먹는 걸로 안 그럽니다. 엄마나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 최선을 다해 인간 만들려고 저희에게 했듯이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제재를 하셨는데 중간에서 한 달이 건너 할머니가 눈 희번뜩 뜨며 막는 바람에 이상한 물건으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제가 말로는 이렇게 이 드륵드륵 깔지만 나이 차이가 원체 나는 바람에 정작 얘하고는 접점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 말고는요.
그런데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그 좋은 머리로 바로 공무원 되고 저도 공무원 패스해서 눈 반짝반짝 빛내며 의욕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물건 때문에 할머니한테 동생 앞길 가로막는 누나들이라며 욕을 먹으며 인간 불신에 시달려서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아 글쎄 이 녀석이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는데 그게 저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자애가 이 녀석한테 고백을 받자마자 뚝 쏘면서 넌 나이도 많은 누나가 둘이나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이 녀석이 어지간히 저희 욕하고 다녔는지 시누이 둘 다 마녀라고 소문이 파다한데 자기는 시집살이 싫다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쌩안이 내뺐다는데 나 참 기가 막혀서 당시 이 녀석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아버지가 저 녀석 대학 다닐 때까지 살아있으려나 직장이나 다니려나 하도 고민하시기에 대학도 포기하고 돈벌이 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에 꼭 고백을 해도 지 같은 잔망스러운 여자애한테 꽂혀가지고 얼굴도 못 본 우리가 욕먹었는데 덩달아 기회는 이때다 싶은 할머니한테 동생 앞길 가로막는 드센 누나라며 욕먹었더랬죠. 저는 시집 가기 전까지 서방처럼 남동생 보필하란 소리에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망령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동생들이 되며 서방대하듯 깍듯하게 하라니 제정신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1년 후 할머니는 또 이 녀석 본다고 종종거리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 사고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조상날 참 분위기 살벌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도한 분들에 의하면 다들 차 쌩쌩 달리니 위험하다고 말렸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육두문자 날리며 길로 뛰쳐들었답니다. 할머니 친트럭은 참 세상 다시 없을 효부 표창 받으신 아주머니 부부셨는데 할머니 발견하고 꺾으려다 다른 차선 차와 부딪힐 뻔한 것을 모면한 후 할머니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죠. 사실 이 녀석이 학교 파하고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쪼르르 치킨 사달라고 전화했답니다.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안 사준다고 거짓말을 친 모양인데 그 전날에도 이 자식 닭다리 혼자 2개 다 먹어놓고 사기친 겁니다. 그 소리에 저희 자매 오기 전에 내 예쁜 손주 입에 닭튀김 물려줘야지 욕심이 난 할머니가 종종거리며 달려든 것이죠. 오히려 피해자는 어제 닭 먹고도 만족을 모르는 식탐만 가득한 철없는 거짓말쟁이 손주와 그에 홀린 망령난 노인 때문에 벼락맞은 기사부부시죠. 안된 마음에 저희 아버지가 선처탄원서 쓰셨답니다. 할머니 가신 후 이제 이 녀석은 끈떨어진 년이었고 잠잠한가 싶던 녀석은 사춘기를 맞아 물건값 하느라 가관도 아니었는데 당시 언니는 같은 공무원 형부 만나 소리 소문 없이 사귀고는 30 되기 전에 일사천리로 결혼해 나가고 꼴같자는 동생을 잡을 것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엄마 아버지 연세가 들어있던 참이라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당신 시집살이 해방시켜준 막내에 머스마인 이놈에게 바랄 것도 없고 안 그래도 할머니 가신 것에 큰 보탬이 된 이 녀석이 혹시라도 그 일로 자책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엇나가지만 않으면 되지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아주 인간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요거는 아주 예전부터 학교 갔다 오면 현관 앞에서 신발 벗고 옷을 벗어 던지고 지방으로 가는 버릇이 있는데 이건 밖에 세균 더럽다나 어쨌다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으로 한겨울이라도 곧 죽어도 벗어져 끼는데 그러면서 지 손은 안 닦는 이상한 녀석이죠. 녀석이 지나간 자리는 셔츠고 바지고 홀라당 다 뒤집어진 채고 양말도 대체 어디서 배운 못된 기술인지 발을 바닥에 이렇게 대고 슥 하는가 하면 발목 부분부터 번데기처럼 도르르 말려서 발끝에 걸리는데 그걸 발꼬락으로 톡 튕겨서 이쪽 저쪽으로 날리는데 녀석이 가진 유일한 기술이죠. 대학이라고 어디서 이름 들어도 모를 곳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겨우 들어간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제 나이 30 넘어서도 하는 짓이며 손 매무새가 손 타지 않으면 못 봐줄 정도입니다.
다행히 직장 괜찮은 곳 취직되어서 따로 나가 산 지 이제 4년인데 1, 2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자취방 청소도 하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는데 혼자 보낼 수 없어 제가 따라 붙어서 보면 이놈의 자식 방구석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째 인간이 이러고 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꼴에 연애는 한다고 어느 여자한테 뻥치고 있는지 화장대, 향수나 로션 즐비하게 늘어났는데 이대로라면 내 상견례 때 뒤집을 겁니다. 언제 뒤집혀도 뒤집힐 거 내가 못된 사람 되고 말지 남의 귀한 집 처자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이제 보니 영화 맨인 블랙 바퀴벌레 외계인 자식인가 싶습니다. 대체 뭐가 이쁘다고 이거한테 이렇게 정성이야. 그만해. 고마운 줄 아는 녀석이면 이렇게 안 해. 봐봐. 해준 반찬도 냉장고에서 썩어나가 있는 거. 이럴 바엔 차라리 날 줘. 우리 애들 외할머니 음식이라면 꼼빡 죽어. 아니 이 자식은 냉장고 열어서 반찬 꺼내고 밥솥에서 밥 퍼먹는 것도 귀찮은가. 어쩜 이렇게 손도 안 대고 죄에 썩혀? 남자가 부엌 출입하면 못 떨어진다는 세상도 아니고 말이야. 지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밤에 몰래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다 골라 먹더구만. 지 손으로 밥은 차려 먹을 줄 알아야지. 군대까지 갔다 온 놈이 어째 이러지? 이건 게으른 거야. 그리고 우리 믿고 깝치는 거고. 온몸에 구더기 바글거리며 찾아와 살려달라고 할 때까진 일체 여긴 발걸음 끊어버려요. 엄마, 나 얘네 집만 왔다 가면 코가 간지러운 게 곰팡이, 먼지, 알레르기 돋는 것 같아. 집구석을 이 난장을 하면서 치만 빼꼼하니 참기름 바른 것 같이 반질반질해서 회사 다닌다고 설치지 이거. 엄마, 아들 농사 헛졌어요. 이렇게 말해도 늦은 것 같지만 뭔가 요절을 내야지 나중에 사돈한테 머리 뜯겨. 요즘 어떤 여자가 이런 꼴을 봐? 딱 저 닮은 여자 만나 살아도 문제야. 저거 그래도 남동생이라고 추석하고 설에는 만날 텐데 나 내 눈으로 이 꼴 보며 견딜 자신 없어. 우리 애들한테 옮을까 겁나. 어쩜 이래? 얘 봐.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하던 게 게으름 부리는 거 보면 다 계획이 있어. 라면도 컵라면이나 먹지 냄비 닦기 귀찮다고 끓여 먹지도 않나 봐. 무섭다 무서워. 나 엄마 아빠 가시면 얘하고 연 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엄마 모시고 짐순이 하느라 따라 붙는데 내가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야. 그저 속여먹겠다는 의지에 불타는데 그런 눈속임은 언젠가 밟히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저는 이것도 사기라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항상 엄마 따라오면 예민해져서 우리 애들 보고도 유심히 행동 하나하나 뾰족하게 살피며 잔소리를 하게 되니 안 그래도 잘하는 애꿎은 내 새끼가 괜시리 외삼촌 때문에 봉변당하죠. 제가 어느 날은 하도 아니다 싶어 녀석의 집을 사진으로 쫙 찍어서 보여드리고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야 임마야, 네 엄마 어깨 아파서 절절 맨다는 소리를 듣고도 집을 그꼴로 해놓고 애미한테 청소를 맡기고 있냐? 네 둘째 누나가 결국 따라붙어 그거 다 해놓고 그 꼴 못 본다고 지레 병든다고 난리다. 오죽하면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하소연하겠냐. 내가 그걸 보고 기함을 골백 번을 하고 식겁을 수백 번을 했다 이놈아. 세상에 사진에서 냄새 나더라. 네 애미도 이제 66살이여. 몸이 예전 같더라 안 해. 네 독립해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설거지 하나를 제대로 지 손으로 안 오냐. 폭폭하다잉. 물 마시면 컵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밥 네 손으로 챙겨 먹는 게 그렇게 힘드냐? 뭐라고? 알았어? 야, 네 방금 혀 찼냐?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혀를 차? 언놈의 자식이 아비 전에 이렇게 싸가지 없게 건성으로 대답해? 네 엄마 이전에 내 마누라다. 내 마누라 이렇게 골리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데 혀를 차? 이것이 그냥 말로는 알았다고 대답은 잘오네. 실천을 해야지 네 엄마가 쥐 나올까봐 겁난디야. 세상 어느 자식이 심간 편하게 애미 청소시키고 아가씨 데리고 와서 자랑하냐잉. 세상 더러운 놈이 깨끗한 척하면 아가씨가 속아준다냐? 앵간혀야지. 다음에도 이러면 내 진짜 다리 몽덩어를 분질러 버릴 거요. 어디 나이 32이나 처먹고 지 애미한테 빨래를 맡겨. 세상 더러운 놈이. 심드렁하니 전화기 너머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는데 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초장부터 할머니가 버려놓은 데다 머리 굵어진 다음 잡으려니 이미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엄마는 그래도 남동생 덕에 시집살이 면했다 고마움이 있어서인지 모질게 안 되시더라고요. 알다시피 할머니가 유난히 무식하게 티를 내는 양반이라 엄마는 얘 없었으면 지레 죽었을 거라 그러시는데 결국 너무 봐주고 오냐오냐 다 챙겨주다 보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정성 얘는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뻗팅기니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이제와 하라니 저도 요령 없고 피곤해 바로 먹을 생각만 하다 보니 그렇겠거니 생각하긴 하는데 상인다는 아가씨가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도 내내 속 시끄럽겠다 싶은 것이 그렇다고 얘하고 똑같은 여자 들어오면 생각만도 끔찍해 큰언니하고 이야기하며 언제 우리 선에서 얘 한번 잡자 이야기가 오고 가던 터였습니다. 우리 안 무서워하면 매형들까지 끼어서 눈물 콧물 쏙 빼놓을 작정으로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 구상 중인데 얘 어질러 놓은 것 면면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단순한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나름 치밀하게 머리 굴리는 타입이라 제가 심리치료까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 자신이 더러운 걸 좋아하냐? 이건 아닙니다. 밖에 나갈 적 꾸미는 것 보면 상상도 안 가는 모습으로 꾸미고 치장하는데 옷방은 또 깔끔합니다. 요게 엄마나 제가 다녀갈 거 예상하고 더 더럽히는 건가 싶은 것이 큰언니는 조금 꺼리는 터라 혼 좀 내줘라 부탁했는데 따끔하게 얘기해줬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했지만 한 2주 지나갔을 때 달라진 것도 하나 없고 오히려 냉장고 바닥에 김치 그릇을 떨어뜨렸는지 부엌 바닥이 김치범벅에 깨진 유리면 난장판이었는데 딱 그날 아침 출근 전에 깬 모양새였습니다. 저녁도 안 챙겨 먹는 놈이 아침에 밥 먹을 리가 없어서 제가 더 놈의 의중을 의심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어깨관절로 유명한 지방대학병원에 계신 형부 형님 되시는 분이 대학병원에 있으니 엄마 어깨 아프다는 소식에 한번 싹 검사하자는데 안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겠다 싶었던 차에 잘됐다. 제가 2분 검사도 하실 겸 바람이라도 쐬실 겸 모시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보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엄마 팔에 힘이 풀려서 위태로워서 제가 따라다니던 참이었거든요. 짝사랑은 아들이라도 엄마 챙기는 것은 딸밖에 없다고 두 분은 그렇게 서운한 채로 가시며 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는데 이 속 없는 것이 엄마 소식에도 하는 말이 집 비는 동안 자기가 집도 지키고 역병 때문에 밖에서 못 본 친구들하고 좀 놀겠다고 했답니다. 그놈이 지 엄마 정밀검사 간다는 소리에 걱정 한마디 없이 집 보는 셈 치고 친구 데려와 놀겠다는데 내 기가 막혀서 어쩌 농사 실패했어도 그래도 내 작품인데 어지르지 말고 써라 했더니 그러겠다고 대답은 꼬박꼬박 하니 믿는 거지 뭐. 누워서 침 뱉기고 반 포기하는 거지 뭐. 지 부모 사는 집이니 눈치는 보겠지. 안 그래도 장롱 한 개에 귀중품 몰아넣고 잠그고 왔어. 몇 놈을 데리고 올지는 몰라도 영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 걱정돼야. 네 엄마가 어제 쌀 가져오다 엎어지고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 싹 진단해보면 뭔가 나와도 나오겠지. 하여간 임자 없으면 난 허수아비니 지호 그 자식 그만 챙기고 몸 간수나 잘 혀. 깨끗하게 쓴다고 했으니 믿어봐야죠 뭐. 그래도 지호는 다른 머슴아들 속썩일 때 공부만 했잖아요. 못해서 그렇지 안 한 건 아니에요. 나야 임의로우니깐 그렇지 걔가 또 누굴 그렇게 편히 여기겠어요. 지호 어릴 적은 솔직히 우리가 키웠다고 하기도 뭐하고 뭐 누나라도 둘이나 있지만 나이차가 있어서 친하지도 않고 말이 부모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부모에 걔도 영 의지할 곳 없기는 했어요. 지숙이 너도 지호 너무 닥달하지만 말고 나중에 우리 가더라도 챙겨. 결국 네 할머니 등살에 못 견디고 일낸 내 잘못이니 애미 생각해서 형부가 가보라고 짚어준 식당 가서 음식 맛나게 먹고 오후에 검사하고 보니 다행히 노안이라 관절이 닳아서 그런 거라고 여러 운동법 배웠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밤에는 죽을 것처럼 유독 아픈데 검사할 때는 또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하니 기야말 노릇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기계 바꿔가며 요리조리 하란 대로 군말 없이 따르셨고 검사 결과 특별한 병이 아니라 늙어서 그렇다니 천만다행이었죠.
뼈가 마모된 것뿐 아니라 근육도 나이 들어 빠지니 근력이 달려서 그런 거라고 운동하라고 하니 일하는데 운동을 또 해요 물으니 일하고 운동은 다른 거라는 말에 시무룩해지시는데 항상 지우한테 싸나르는 것 그만두라는 제 말에 이게 운동이라고 변명하셨는데 옆에서 제가 다 듣고 있었으니 이젠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날 그곳에 유명하다는 관광지 차에서나마 둘러보며 두 분 구경시켜드리고 유명하다는 음식점 눈치 보며 기다렸다가 맛 좀 보여드리며 모처럼의 자유시간을 즐겼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둘 다 야망 있는 사람들이라 늘 승급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엄마 아프단 소리에 마음에 걸려 공부 안 된다며 마련한 귀한 자리에다 간 김에 둘러볼 곳 뽑아줘서 제가 언니와 형부 지령받아 움직이던 참이라 중간중간 확인 전화, 안부 전화 와서 정신 없었는데 지호 이놈은 전화 한 통화 없이 얼마나 먹어라 부어라 하는지 핸드폰 집 전화 다 안 받는 데다 다시 전화하니 꺼버려서 더욱 괘씸하게 2박 3일이 지나갔습니다. 친정에 두 분 내려드리고 집에 가는 중 그러니 한 3, 4분쯤 지나서 아버지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어찌나 놀라셨는지 설명해 보라고 해도 말씀을 못하시고 치비 이러고 마시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죠. 들어가니 집은 난장판에 엄마가 치우시다 과호흡이 와서 헉헉거리고 계시는데 제가 거실 풍경에 삔또가 확 나가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고 소리쳐서 일단 저희 집에다 모셔두고 언니 퇴근하면 바로 나한테 들러라 일러두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반 죽음을 만들어서라도 지호 제 손 봐줄 것이라며 제가 이를 갈자 아무 대꾸도 없는 것이 엄마도 완전 포기하신 모양입니다. 그 지경인데도 놈은 전화 한 통 없이 저녁이 되었고 언니 오자마자 저는 밥 차려놓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따라 붙으시려는 거 직접 눈으로 같이 보며 확인하게 할까 생각 들었지만 아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보자니 일 날 것 같아 떼어놓고 사진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치킨 먹고도 졸라도 안 사준다며 기어이 할머니 가시는 놈과는 다릅니다. 동생 지호야 어찌되건 알 바 없지만 엄마는 놈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동생이 해놓은 꼴 보고 본인이 아플 양반이죠. 저보다는 나이차가 더 나서 접점이 없는 데다 저처럼 욱하는 성질은 아니라 좋게 민원인 대하듯 친절하게 말하고 다독여왔던 언니조차 친정집 난장에 헉 했는데 대체 집 지킨다는 핑계로 친구들 불러서 뭐라고 논 건지 부모님 집 비우는 이때를 틈타서 친정집까지 완전히 집구석 저리 가란 난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오냐오냐 봐주니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고 선 넘는구나 싶은 게 엄마 검사 결과 어떻냐 묻지 않 언니와 제가 전화할 때 핸드폰 꺼놓았던 것에 안 그래도 두 형부 출동시켜야 하나마나 했는데 집안 꼴을 보니 이미 놈에게 적응된 엄마가 과호흡 올만합니다. 아 내가 땅끄지 거렁뱅이로 움막에서 살 놈을 되도 않게 가정집에서 키워놨구나 싶은 것이 30 넘었으니 정신 차리겠지 했더니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존재 만나봅니다. 이 괘씸한 놈이 작정하고 집 망치려고 한 것처럼 냉장고를 열어놓고 살았는지 서엉한 반찬이 하나 없고 대체 몇 놈을 불러 술판을 벌였는지 뒹구는 소주병만 모아 담아 놓으니 근 소주 한 짝반에 1.6리터 맥주 페트병은 10개 수북하니 쌓아놓고 시켜먹은 배달음식은 싱크대 조리대에서 그릇들과 섞여서 썩어나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이불장에서 다 꺼내 펼쳐놓은 것처럼 요의 이불에 사내 녀석